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추미애 또 김용만 전략공천에 하남시 예비 후보자 3명이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삭발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경선 붙여달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남시를 갖다 무시하는 갑을 두 곳 다 전략공천 받아들일 수 없다. 낙선 운동 전개할 수 있다. 라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원래 한 구가 두 구로 갑을로 분구가 됐죠. 그동안 하남시에서 운동을 해왔던 예비후보 오수봉, 추민규, 강병덕 이 세 예비후보는 아니 이번에 하남 말고 하남하고 성격이 비슷한 화성 을 같은 경우는 화성 을과 정으로 분구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한 곳은 전략공천, 한 곳은 최소한 경선을 붙여주는 것이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왜 추미애, 일면식도 없는 추미애, 또 김용만, 김구 선생의 증손자죠. 김용만 두 그야말로 누더기 같은 많은 흠결이 있는 후보를 갖다가 내리꽂느냐. 승복할 수 없다. 아직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아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번복하고 경선을 붙여달라 라고 지금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래요. 추미애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민주당 입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당시 추미애는 열린 우리당이 아닌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주역이었다.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립다 싸움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자기들 말로는 이 민주당 진영을 갖다가 두 쪽 낸 주역이기도 하다. 왜 추미애를 갖다가 여기 내리꽂느냐. 또 김용만 후보에 대해서는 김용만 얼마 전에 밝혀졌죠. 2011년 12년 초에 12년 전 얘기입니다만 군 복무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 벌금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윤창호 법인가 그 법 통과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감점 주지 않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오수봉, 추민규, 강병덕 세 예비 후보는 다시 들먹인 겁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다. 거기다가 조부,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죠. 조부, 부친, 김양. 방산 비리의 주범들인데 어째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남시에다가 전략 공천할 수 있느냐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역 행사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 있던 이른바 민주당 행사죠. 거기에서 보니까 당원들 사이에서 막 고성이 터져나오고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라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 아직 선거 34일 남았습니다만은 선거 사무소도 좀 얻지 못하고 문도 못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식, 이른바 엿장수 마음대로 공천 강행하는 통에 이제 비명 횡사, 친명 찐명 횡재 또 그런 가운데 보면 추미애는 대표적인 원래는 친문이었습니다만 이재명에게 투항했죠. 그러니까 찐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공천에 대해서 내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제 3월 6일 밤 이른바 수요일 밤에 비명 횡사 그래서 어제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그 이야기들이 결코 거짓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어제 당장 보더라도 노영민, 현역은 아닙니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경선에서 아웃됐고요. 그다음에 현역인 박광원 의원, 윤영찬 의원, 김한정 의원 다 비명입니다. 다 이른바 친명들한테 경선을 통해서 왜 뭐 하위 20% 하위 10% 그래갖고 다 감점을 갖다가 받고 그러다 해보겠다 달라붙었던 박광원, 윤영찬, 김한정 모두 다 아웃됐습니다. 또 은평구의 강병원 현역 의원입니다. 비명 아웃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광진의 전혜숙 삼선 의원인데 아웃됐습니다. 정춘숙 의원도 아웃됐습니다. 정말 비명 행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박균택 대장동 재판 이재명 변호사죠. 박균택 전 검사장은 아주 스무스하게 이런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다만 참 이 김의겸은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보면 이재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참 스피커 노릇 다 해왔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이제 보니까 현역인 신영대 비명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한테 경선 결과 깨졌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그래 시원하군요. 이 결국 보면은 어젯밤 드러난 바와 같이 참 보면 참 뚝심이 대단해요. 이재명.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뭐 흔한 이야기로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하는 식으로 그저 비명은 뭐 임종석은 그런저런 식으로 결국 주저앉혔고 뭐 서류는 결국 탈당에 나갔고 홍영표 탈당에 나갔고 그나마 이제 뭐 박광원이나 윤영찬이나 김한정 같은 경우는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윤영찬 의원을 보면서 뭐 저도 예전에 윤영찬 의원이 현역 기자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윤영찬 의원입니다만 벌써 20년도 더 전 얘기군요. 이 참 보면 제가 보면 윤영찬 의원이나 김한정 의원은 참 어리석다고 봐요. 아니 보면 모릅니까? 꼭 먹어봐야 뭐 흔한 얘기로 된장인지 뭔 줄 압니까? 차라리 보면은 뭐 설훈이나 홍영표 같이 또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이 뭐 저들의 어떤 의도를 간파했다면은 깨고 나왔어야죠. 특히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멀짓멀짓하다가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제가 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의 마구잡이식 이른바 재명당 만들기 그 공천에 흔한 얘기 들러리 섰다가 깨지게 되면 앞으로 정치 미래도 없습니다. 비주류로 남아서 뭐 한다고요? 빠찌를 달아야죠. 일본 정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나무에서 떨어져도 국회의원은 빠찌에 떨어지면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일단 현역에서 떨어지는 순간 정말 사람도 아닌 꼴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은 그 목표가 무슨 거대한 과반을 넘는 거대한 정당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정도 크기 대충 100석에서 120석이 야당 제1야당하기 딱 좋은 규모거든요. 너무 커지면 거기 또 당내 비주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야당을 끌고 나가면서 2027년 대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게 이재명의 기본 전략입니다. 때문에 지금 비명들 갖다가 다 쳐내버리고 예를 들어 4월 10일 총선 결과 한 120 안팎의 120에서 130석 사이에 그 정도 규모의 야당 갖고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것이 이재명에겐 훨씬 더 좋은 모습이 결과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당에서는 이미 총선 이후에 약간 쪼그라든 민주당 정당에서는 이른바 비명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윤영찬이나 김한정이나
처음부터 그 같은 불공정한 하위 20%니 하위 10%니 이른바 핸디캡을 갖다 마구 물리고 발목을 잡을 때 그 깨고 나왔어야죠. 지금 그나마도 지금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보는 게 이제 박용진 이 강북구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하고 결선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감점 30%거든요. 감산. 과연 정봉주 전 의원을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하남시 예비 후보 3명이 삭발 투쟁을 하면서 추미애, 김용만 두 전략공천으로 내리꽂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경선을 붙여달라 이야기하면서 추미애의 이른바 지난 몇십 년 걸어온 정치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꼭꼭 짚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김구 선생의 증손자라는 것 딱 그 하나의 어떤 뭐랄까 훈장을 차고 전략공천 받아 내리꽂은 김용만 후보 과거 음주 전과 전력 거기다 심지어는 그 부친 조부까지 욕 보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갑을로 분구되어 있고 여기 갑을은 국민의힘은 양쪽 다 아마 경선 갑을 두 곳 다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갖다가 선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남 35만 준다고 그래요. 하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하남이 그동안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었던 것만 사실입니다만은 갑을로 분구되고 보면 민주당은 이와 같이 공천 파열음, 공천 사실상 불복 거기다 민주당 지금 오수봉, 추민규, 강병덕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 붙여주지 않으면 바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그런 기세입니다. 이들이 이제 오수봉, 추민규, 강병덕 이 세 사람 어떤 분들이 이제 갑으로 나오고 을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추미애나 김용만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같은 민주당 세력 내부의 분열이니까. 하여튼 보면 지금 이번에 하남시에 대해서 거세게 삭발식까지 벌이면서 반발하고 있는 이와 같은 흐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